아시겠지만 현역가왕 3의 준결승전 진출을 놔두고 현재 뭐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고편도 뭐 빗발친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당장 다음 주에 공개되는 최종 순위 16명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중에 적어도 2명에서 4명이 탈락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직 준결승 진출자도 가려지지 않았는데 벌써 결승전 10명이 공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지점에 대해 낱낱이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 16명의 운명을 가르기 위해 현역가왕은 여러 가지 장치를 해둔 걸로 보입니다. 시청률을 끌어당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빈예서양의 오열 사태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사태만으로 일주일 내내 뜨거운 상태입니다.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빈예서양이 잘했다, 아니다, 못했다, 붙여야 된다, 떨어뜨려야 된다, 뭐 난리도 아닙니다. 누가 봐도 현역가왕3가 굉장히 원하는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야지 16명의 이 운명의 결과를 궁금해 할 것이고, 그래야 준결승전을 시청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신기한 건 준결승전의 묘미가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이 탑10 10명을 선정하기 위한 라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준결승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벌써 결승 진출자 10명이 공개가 됐을까? 참 허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의도된 건지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의 연속인 건지는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 홍지윤이 추락했고 구수경이 돌풍을 불러일으켰다. 현역가왕 3의 순위 전쟁이 폭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성 기사가 많이 공개가 되면서 이 16명이 쭉 이 심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 서 있는 모습들, 홍지윤 씨, 빈예서양, 추다해, 강혜연 등등의 모습이 쭉 보여지실 겁니다. 8명이 준결승에 직행했고 하위 8명 중에 아시겠지만 패자부활전을 통해 아마 4명 정도, 절반 정도, 많게는 6명 정도가 살아남아 12명에서 14명이 진출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많았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탑10 얘기가 나오고 있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 5주차 때 대국민 투표 제가 한번 여러 번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여기에 명단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지윤, 강혜연, 이수연, 금잔디, 빈예서, 구수경, 홍자, 김태현, 솔지, 장태희. 자, 이 이외에 아직 16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6명의 예비 후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6명이 이 사이에 들어오고 이 중에 있는 멤버가 튕겨져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 대국민 투표에 현재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가수가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솔지라고 생각했는데 솔지도 사실 그 이전에 또 그 이전에 계속 순위가 하락하다가 어찌됐건 탑10 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솔지 씨는 포함이 되지 않겠죠? 자, 우리가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를 항상 따져보곤 합니다. 근데 뭐 탈락 아직 안 됐다 하더라도 그냥 이름을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 소유미, 스테파니, 추다해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 스테파니, 소유미, 추다해, 그리고 뭐 차지연 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차지연 씨 같은 경우도 놀랍게도 여기 탑10 안에 들어오고 있지 못한데 차지연 씨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거. 자, 차지연.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이제 몇 명 남지 않았어요. 하이량, 김주희, 이 2명이 있겠죠. 하이량, 김주희. 자,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이미 됐지 않습니까? 자, 이 6명에서 이 탑10 투표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한두 명을 빼고 나갈 수 있을 만한 참가자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볼 땐 차지연 씨가 유력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면
순서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홍지윤, 강혜연, 이수연, 금잔디, 빈예서, 구수경, 홍자, 김태연, 그리고 솔지. 그리고 솔지거든요. 그리고 옆에 한 명, 두 명이 누굴까요? 지금 장태희 씨가 거론이 되고 있지만 이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이죠. 한 명의 자리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 요게 이제 뭐 탑 10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이에는요, 지금 많은 분들의 방청 증언으로 인해 상당수가 밝혀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엄청나게 유력한 인물들을 앞으로 빼고 상대적으로 유력하지 못한 사람들을 제가 뒤로 나열을 해본다면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금잔디 씨가 상당히 위태롭다. 그리고 장태희 씨가 있었는데 사실 이 장태희 씨의 자리는 언제든지 교체가 될 수 있는 자리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명은요, 확정됐습니다. 자, 제가 왜 확정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준결승전과 상관없이 아시겠지만, 빈예서 양도 그렇고요. 김태현 양도 그렇고요. 이수연 양도 그렇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솔지 씨도 그렇고요. 여러 명의 참가자들이 자신의 SNS와 팬카페를 통해 결승전 방청 신청을 모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런 결승전 방청 신청이 모집된다라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당연히 결승전을 진출했기에 방청 신청을 모집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대국민 투표 순위상 앞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강혜연, 그리고 강혜연 씨 말고 홍자, 이런 가수들이, 홍지윤 씨 말할 것도 없고요. 탑10 안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너무 낮잖아요. 대국민 투표도 높고 유튜브 조회수도 높고 팬덤의 규모도 큽니다. 물론 홍자 씨는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많지만 왜 들어가는지 제가 조금 있다가 이 인물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구수경 씨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기사에서도 구수경의 돌풍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윤의 추락과 구수경의 돌풍. 자, 홍지윤 씨가 추락했고 구수경이 돌풍했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름이 들어갔다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홍지윤과 구수경이 나란히 이름에 들어갔다. 그만큼 이 두 사람은 제작진이 바라볼 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수경 씨 사실 어마어마한 실력자다라고 제가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 구수경 씨가 실제로 대국민 투표의 순위에도 꾸준히 오르며 지금 탑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전주에는 7위였고요. 그 전주에는 10위였습니다. 그 전주인 2주차. 맨 첫 주차에는요, 이름이 없었습니다. 누가 대체됐느냐? 1주차에 있었던 차지연 씨가 빠지면서 김의영 씨가 빠지고 정미애 씨가 빠지면서 그 자리에 구수경 씨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3주차부터.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5주차에도 또 대국민 투표 순위가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논리로 놓고 봤을 때 금잔디 씨와 장태희 씨는 왜 위험하냐? 자,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홍지윤 씨의 팬카페입니다. 홍지윤 씨의 팬카페 숫자가 10,000명 정도 됩니다. 자, 제가 왜 인스타그램이 아닌 팬카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인스타그램은 팔로워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콘서트 티켓 구매량, 가수가 앨범을 발매했을 때 앨범 구매량, 스밍 횟수 등을 따지고 봤을 때는 파급력이 약합니다. 그걸 주축으로 해주는 분들이 바로 팬카페를 가입한 진짜 찐팬분들이에요. 근데 찐팬분의 숫자가 10,000명 정도. 강희연 씨 어떻습니까? 강희연 씨가 생각보다 적어요. 1,4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희연 씨는 그 이전에 걸그룹 활동부터 미스트롯 때부터 사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많이 홍보가 됐지만 강희연 씨는 탄탄한 팬덤뿐만이 아니라 대중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가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팬카페 숫자가 이렇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대국민 투표 2위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강희연 씨 같은 경우는 홍지윤 씨와 유사합니다. 강희연 씨의 경우 인스타그램을 살펴보면 인스타그램의 팔로워 숫자가 12.7만 명입니다. 자, 인스타그램 팔로워 숫자와 앞에 말씀드렸던 팬카페 숫자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요, 대중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지윤 씨가 팔로워가 2.8만 명이고 강희연 씨가 팔로워가 12.7만 명인데 팬카페 숫자는 두 사람이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000명 대 1,400명. 하지만 양쪽 다 뭐 앨범 구매, 스밍 이런 걸 떠나서 현역가왕이 방영하고 있는 이 시기에 투표의 화력에 있어서는 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홍지윤, 강희연 두 사람이 1, 2등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3위를 차지한 이수연 양. 팬카페 숫자가 3,000명으로 이 3,500명이니까 이제 곧 3,600명 되겠죠? 홍지윤 씨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수연 양은 인스타그램 파워가 커서 사람들이 많이 찍어준 건가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놀랍게도 이수연 양은 인스타그램 숫자도 1,500명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현역가왕 프로그램의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이 투표해주고 있는 게 이수연 양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팬카페 숫자도 크지 않고 인스타그램 팔로우 숫자도 적은데 이 정도의 파워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국민 투표 4위에 들어가고 있는 금잔디 씨. 사실 팬카페 숫자가 너무나 적습니다. 그런데 금잔디 씨 같은 경우는 어떻죠? 인스타그램을 볼까요? 금잔디 씨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숫자도 놀랍습니다. 사실 이 금잔디 씨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숫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금잔디 씨의 엄청난 대국민 투표 순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보면은 놀랍게도 팬카페 숫자와 인스타그램도 사실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계속하여 이 대국민 투표 순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수연 양과 동일하게 현역가왕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투표해주고 있다는 얘기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가수들의 무대를 많이 보거나 TV, 방송을 통해서 이들이 등장하는 예능 방송을 많이 시청하신 정말 순도 높은 시청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픽을 받고 있는 게 두 가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빈예서양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빈예서양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내에서의 파워가 상당히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이거 표시가 안 되는데 팬카페 숫자만 말씀드릴게요. 빈예서양 같은 경우는요, 충격적이게도 홍지윤 씨보다도 높은 팬카페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숫자도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대국민 투표 탑3 안에 들어가고 있지 못하냐. 시청자분들의 픽이 조금 부족한 상태예요. 그리고 뭐 이번 오열 사태가 좀 치명적으로 작용했다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듭니다. 이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의 상당수가 빈예서양을 공감하고 있기도 하지만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덜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쉬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5 안에 들어가고 있는 건 팬카페 분들의 화력이 엄청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조금만 더 가져온다면 빈예서양은 탑10 안에서도 탑3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건 구수경 씨예요. 구수경 씨의 팬카페 숫자가 400명대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은 팬카페 회원 숫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 탑10 안에 지금 6위까지 올라가고 있다. 시청자분들의 거의 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수경 씨가 알려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이죠. 굉장히 오랜 시간 활동했지만 무명의 가수가 시청자분들의 픽을 받아서 6위 안에 올라가 있는 것과는 다르게 홍자 씨의 경우는요, 팬카페 회원 숫자가 10,000명이 넘습니다. 홍지윤 씨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위로 내려앉았고 순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빈예서양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그 차이가 극심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초반에는 야, 홍자 유명하지, 노래 잘하지 라면서 2위까지 뽑았습니다.
근데 첫 무대가 끝나자마자 3위, 그 다음에 4위, 그 다음에는 5위, 그 다음에는 7위. 계속 한 계단씩 떨어졌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반 시청자분들의 픽을 받지 못하고 외면받고 있다는 겁니다. 노래 실력이 됐건 노래의 스타일의 호불호가 됐건 말이죠. 자, 그리고 이 홍자씨 뒤에 김태현 양이 있는데 김태현 양도 이수연 양과 비슷한 3,000명대의 회원수를 갖고 있습니다. 빈예서 양과 유사한 또는 그 이상의 인스타그램 팔로우 숫자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김태현 양 역시 유사합니다. 이 6위 이후부터는요, 사실 시청자분들의 픽을 잘 못 받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태현 양 역시 팬덤이 탄탄하고 뭐 상당한 인스타그램 팔로우 숫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팬덤분들의 활약이 굉장합니다만 이 유튜브 조회수도 높은 김태현 양이 아쉽게도 시청자분들의 픽을 상대적으로 못 받고 있지 않나. 솔지씨 역시 유사합니다. 솔지씨는요, 사실 팬카페 숫자가 지금 399명밖에 안 돼요. 반면에 걸그룹 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팔로우 숫자는 많죠. 하지만 이 트로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10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건 앞에 말씀드렸던 방송을 많이 시청하시고 현역가왕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픽이 많다라는 거죠. 복면가왕에서도 우승을 했었고 많은 음악방송에 등장했던 솔지이기 때문에 이 탑10 안에 들어가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 그렇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이 마스터들의 픽을 아무리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탑10 안에 들어가려면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팬덤 파워 또는 시청자분들의 픽이 있어야 한다. 이게 결정타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결국 장태희 씨 또는 금잔디 씨의 자리를 꿰차고 들어올 사람은 저는 차지현 씨로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차지현 씨가 결국에는 마스터들이 엄청나게 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장태희 씨가 아닌 차지현 씨가 들어오지 않겠나. 금잔디 씨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스테파니, 소유미, 추다혜, 하이량, 김주희 중에 누군가 대체될지도 모르겠지만 대국민 투표의 순위를 봤을 땐 대체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탑10 나왔죠? 홍지은, 강혜연, 이수연, 빈예서, 구수경, 홍자, 김태현, 솔지, 금잔디, 차지연. 요렇게 탑10이 저는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현역가왕에서의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추가적인 놀라운 증거들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반전을 예고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아마 이 8명의 또는 뭐 8명이니까 2명씩 아니면 4명씩 팀을 짜서 아마 노래 선택을 하여 무대를 아마 공개하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뽑힌 8명 중에서 마스터단이 임의로 뭐 투표를 하겠죠. 투표를 통한 이 추가 합격자를 발표할 것이다. 근데 이게 마스터단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이 방청객들의 투표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왜 마스터라고 예상을 하냐면 방청객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방청객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 최종 진출자와 탈락자를 방청객들이 모조리 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아마 스포일러를 막기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예전처럼 비공개 투표로 방청객들이 이제 집으로 귀가하면서 투표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하겠죠. 아마 이건 방송 분량에 따라 나눠지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빈예서 양과 홍자의 음이탈 논란이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습니다. 홍자 씨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그래서 오히려 스테파니의 노래가 잘 들렸다. 그리고 역시나 주현미 마스터는 장태희 씨를 뽑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홍자와 스테파니 두 사람과 빈예서 양의 이 음이탈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대 실수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이냐? 빈예서 양은 압박감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며 노래는 못 불렀지만 1절만 놓고 평가를 해본다고 했을 때 흠잡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실수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홍자 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홍자 씨 같은 경우는 패자부활전 무대에서 아시겠지만 아예 엄청난 음이탈을 했습니다.
자, 그게 실질적으로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걸 좀 증명해 볼게요. 대국민 응원투표 5주차를 보면요. 홍지율 씨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강혜연 씨가 2위를 차지했죠. 그리고 이수연 양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빈예서 양이 5위. 홍자 씨가 몇 위입니까? 7위에 놓여져 있다. 스테파니 씨는 뭐 있지도 않고요. 이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홍자 씨 5주차 투표, 홍자 씨 팬분들이 요번 주 투표하지 말자 이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대국민 투표가요, 팬들만 하는 투표로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일반 시청자분들도 투표에 많이 참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세요. 홍자 씨가 1주차 때 2위, 2주차 때 3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양이 이렇게 빈예서 양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있죠. 10대 소녀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북돋아줘야 하는 이런 상황이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긴 합니다. 하지만 빈예서 양 같은 경우 홍자 씨와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틀려선 안 되는, 그러니까 눈물을 흘려가지고 노래를 못 부른 것과 내가 그냥 노래를 불렀는데 음이탈이 엄청나게 나는 건요, 전혀 상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빈예서 양이 얼마나 압박감을 느꼈는지 이미 제작진이 계속해서 화면을 잡아줬었고,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었지만 이 빈예서 양의 탈락이 시청률을 견인한다라는 걸 제작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그 다음 주 예고편에서도 빈예서가 탈락한다고? 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홍자 씨의 경우는 어떨까요? 홍자 씨도 요번에 이 팔자전쟁 무대를 펼칩니다. 엄청나게 고음을 내지르거든요. 근데 이번 패자부활전에 홍자 씨가 포함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빈예서 양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음이탈 실수를 했다. 무대 뒤에서 오열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대결절에도 쉼없이 노래했던 홍자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 당시 때 가수 윤신혜 씨의 열애를 선곡을 했어요. 무명 시절이 길었고 미스트롯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어 꿈만 같은 하루를 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2절에서 예상치 못한 음이탈을 하게 되었죠. 이 당시 때 조용수 마스터가 뭐라고 했냐면 앞부분은 100점이었다. 그런데 홍자 씨가 원래 음이 아닌 변형된 고음을 내면서 음이탈이 났다. 이건 과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홍자 씨의 특기는 고음이 아니고 툭툭 내뱉는 거다.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윤정 씨도 뭐라고 했냐? 1절만이라면 게임 끝이었다. 하지만 욕심이 나기 마련이고 결국 이것이 안타깝게도 이런 음이탈로 이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마스터들은 전부 다 홍자 씨의 실수라고 명확하게 꼬집었습니다. 빈예서 양도 노래를 못 부른 건 맞지만 그거는 완곡을 못한 것이고 홍자 씨는 완곡을 했지만 음이탈로 노래를 실수하며 망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참 이상합니다. 보면은 비디오스타의 2019년도에 등장한 홍자 씨가 중요한 무대마다 음이탈이 나서 아직도 속상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송가희 씨와 함께 등장을 했어요. 진선미가 다 나왔던 거죠. 이때 뭐라고 했느냐? 박나래 씨가 홍자 씨에게 중요한 무대 때마다 음이탈이 있었다. 어땠냐라고 하자 며칠 전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눈물이 나더라. 아직도 속상하다. 이 방송이 나가면 응원해줬던 분들에게 굉장히 속상하다. 최선을 다했다. 이러한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홍자 씨가 자신의 실수였다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생각이 되시죠? 자, 근데 보세요. 이때 뭐라고 했냐면 그 이후에 음이탈에 대한 해명을 합니다. 이게 불과 며칠 안 지났을 때거든요. 음정을 정확하게 외쳤는데 성대가 덜 붙었다. 정통 트로트를 나는 못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재수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무슨 말일까요? 이 당시 때 엄밀히 말하면 음이탈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음정은 정확하게 외쳤다. 그런데 성대가 조금 덜 붙었다. 당시에도 음이탈이다 아니다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는 분명히 본인이 앞에서는 실수로 인해 속상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나간 다른 방송에서는 음이탈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인터뷰를 했어요. 음이탈, 몸 관리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결승전 촬영 당시 성대결절이 심하게 왔다. 해낼 수 있다고 응원을 받았지만 음이탈이 난 뒤 체력 관리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잠을 거의 못 잤다. 지금 목 상태로는 뭐 아니면 도인데 선곡을 바꿀까라는 고민을 했다. 제작진과 회의도 했다. 지인들도 나도 해낼 수 있다 믿었다. 그렇게 도전을 했다. 결승 날에도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병원에 갔다. 성대결절이 심하게 왔다. 열애를 불렀는데 역시나 음이탈이 났다. 노래를 부를 때 컨디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에 나에 대해 더 돌아볼 수 있었다. 이건 언제 올라온 인터뷰냐? 앞에 말씀드렸던 음이탈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2019년도 6월 29일부터 한참이 지난 2020년도 1월 달의 인터뷰입니다. 아니, 음이탈이라는 건가요? 아니라는 건가요? 저는 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홍자 씨의 이 당시 때의 발언이 아직까지도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방청 신청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2월 5일자로요. 아직 녹화는 시작 안 했죠. 그렇다면 이 결승전 무대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생방송 아니냐? 그것은 마지막 실시간 문자 투표까지만 생방송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무대는 전부 다 녹화 방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실 현역가왕 입장에서는요, 이제 더 이상 어그로를 끌래야 끌 수가 없을 텐데 이미 이수연, 김태